안녕하세요. 투어닷컴 세계 비자 이슬기입니다. 세계정거장 투어닷컴은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분들께 비자와 이민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자 이민 컨설턴트인 박종민 실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늘은 어떤 비자 소개해 주시나요? 최근 3개월간 캐나다 정부에서 발표한 비자 이민 정책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 이민 규정은 자주 바뀌는 편인가요? 캐나다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의 이민 정책은 매년 큰 틀을 정하는 대대적인 정책 발표는 보통 연 1, 2회 정도, 그리고 작은 변경들은 시시때때로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이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의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뉴스 매체, 신문, 잡지, 그리고 이제 이민회사 사이트 등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비자 이민 변경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캐나다 노동부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LMIA 규정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9월 26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LMIA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무인의 일자리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 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평가를 합니다. LMIA는 캐나다 노동부가 고용주가 요청한 자법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승인하는 것인데요. 외국인이 캐나다에 취업하려면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 LMI 규정이 강화가 되면요. 임금을 적게 받는 외국인 노동자는 캐나다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건지 뭐 이런 조치의 목적은 또 뭔지 궁금하네요. 지난 4년간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캐나다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친 외국인 수급 조절에 대한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죠. 특히 최근 2년간 막혔던 유학생 교육 사업과 해외 노동자들의 대거 입국으로 주거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현재 자유당 정부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많은 비난에 휩싸여 있는데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민 정책의 변화를 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언밸런스한 외국인 인구 수급 조절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LMI의 규정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또 시행이 될까요? 실업률 기준으로 6% 이상의 주요 도시, 밴쿠버나 토론토, 캘거리 등의 대도시의 대도시가 대부분 이에 해당하는데요. 저임금 LMIA는 실업률 6%가 넘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농업이나 식품 가공, 의류 가공, 건설, 의료 분야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외되는 분야들은 캐나다 어느 지역에서든 이 저임금 LMIA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외된 업종은 여전히 신청이 가능하죠. 그럼 대도시외 지역은 저임금 LMIA 신청이 가능한 거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 인원 비율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코비드 전에 수치로 다시 복귀됐다고 봐야 되고요. 기업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기존 직원의 20%에서 1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예외가 있는데 농업이나 건설, 의료, 특정 분야는 제외되었습니다.
네, 이 대도시는 저임금 LMIA 신청이 안 되고 또 그 외 지역도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감소되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캐나다 전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6%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로 판정합니다. 실업률 변화에 따라 기준이 변하기 때문에 매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실업률을 보면서 LMI 신청을 해야 하죠. 네, 그럼 이것 말고도 또 바뀐 규정이 있을까요? 허용되는 근무 기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저임금 LMI 포지션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가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었는데 이것 역시 코비드 전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임금 LMIA로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 근무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코비드 기간 중 2년으로 연장되었는데 다시 복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조치가요, 이 캐나다 이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난 4년간 급변화한 정책들이 다시 자리를 찾아가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급하게 올라갔던 금리가 다시 업다운을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이민 정책도 비슷한 경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캐나다 이민 규정이 자주 바뀐다고 하니까 이번 조치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90일간 시범 기간을 거쳐서 보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요. 향후 조치를 지켜보면서 보통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의 큰 틀은 급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코비드로 인해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보셔야 되죠. 네, 진짜 캐나다 이민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상황이 닥칠 때는 경험이 많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임금 LMI의 규정 강화 외에도 캐나다 이민 정책에 업데이트된 변화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0월 달에도 발표가 있었는데요. 10월 4일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학생 비자와 졸업 후 취업 허가 프로그램의 규정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1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내용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학생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각 주정부는 비자 발급을 위해서 주정부 인증서를 도입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석박사 과정은 발급이 면제되었는데 이제는 학생 비자와 모든 대학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PAL이라고 부르는 주정부 인증서를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학생 비자 발급 수에 제한을 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유학생을 줄이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코비드 초기에 묶여 있었던 유학생 쿼터가 갑자기 풀리면서 유학생들이 대거 캐나다에 입국을 했고요. 이 입국 현상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급하게 마련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유학생 관련 새로운 규정은 또 뭐가 있을까요? 졸업 후 취업 허가 Postgraduate Work Permit이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그 내용이 변경된 게 있습니다. PGWP라고 부르는데 학업을 마친 캐나다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최대 3년간 체류가 가능했죠. 그동안 PGWP 비자는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매우 큰 혜택을 주었는데 이제 이 혜택이 공립대학과 제휴한 사립교육기관 졸업생에게는 이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9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PGWP의 비자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졸업 후에 취업 조건이 강화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학업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서 비자 발급의 조건이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공립교육기관의 학사나 석사, 학사 과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PGWP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더 있을까요? 네, 그리고 PGWP 신청 시에 언어 점수 요건이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4년제 대학의 졸업생은 CLB 7을 확보해야 하고요. 2년제 컬리지 졸업생은 CLB 5를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PGWP의 전공에 대한 요건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2년제 컬리지 졸업생은 특정 부족 직종에 해당하는 전공을 수료해야 PGWP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이 지정 전공은 농업, 보건, 과학이나 기술, 공학, 수학, 그리고 숙련직 운송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군에 제한을 두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네, 그 외 변경사항이 또 있을까요? 네, 배우자 오픈워킹 퍼밋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컬리지와 학사과정 유학생 배우자에게 오픈워킹 퍼밋을 모두 발급을 해주었는데요. 이제는 배우자가 석사나 학사과정을 수강 중일 경우에만 오픈워킹 퍼밋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석사과정의 경우는 최소한 1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배우자 오픈워킹 퍼밋 조건을 강화한 이유는 뭐예요? 코비드 19 이슈 문제로 그동안 무너졌던 이 밸런스 문제를 다시 원위치시키고, 그리고 향후 몇 년간 그동안에 4년간 무분별하게 발급됐던 학생 비자와 워크퍼밋을 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캐나다는 영어권 국가 중에서도 학비나 생활비 같은 그런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기도 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학생 비자 수는 또 줄고 졸업 후 취업 허가나 또 배우자 취업도 굉장히 까다로워졌네요. 네, 1년에서 2년 정도 이 과정으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균형이 무너졌던 사회 전반적인 요소들을 조정하고 원위치시키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교육과 이민시장 역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매우 민감하죠. 캐나다는 여전히 많은 유학생과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수요가 항상 넘치는 상황이죠. 이민 정책의 큰 기조는 유지가 되지만 신청자가 더 많이 오고 있어서 이를 제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취업 비자뿐만 아니라 학생 비자도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캐나다에 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캐나다 정부는 새 영주권자를 여전히 환영하고 정책의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과 이민 정책을 눈여겨보면서 대처하시기를 바라고요.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유학생과 이민을 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전망이 밝은 곳이 캐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임금 LMIA를 통해서 캐나다 영주권을 받으려는 분들은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조금씩 계속 이민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1년간은 숨고르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잡오퍼는 한정적이고 또 이 정해진 잡오퍼를 기존의 해외 노동자들과 신규 진입하려는 해외 노동자들 간의 수요 공급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기존 취업비자 연장을 위해서 고용주와의 긴밀한 관계와 상호간 신뢰가 중요하고요. 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1, 2년 정책
변화를 지켜보시면서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급하시다면 경쟁이 심하지 않는 곳으로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캐네디언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외곽 지역이나 시골, 섬 지역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학생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유학생의 경우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서 더 많은 경쟁 부서를 계속 유지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영어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IELTS 성적을 향상시키면서 그리고 학교와 또 위에서 언급해드린 본인에게 잘 맞는 학과 그리고 이민에 유리한 학과를 잘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투어닷컴 세계의 비자, 오늘은 최근 변경된 캐나다 비자 이민 정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상황에 닥칠 때에는요,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시간과 또 비용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투어닷컴에서는 다양한 비자와 또 이민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어닷컴은 한국이나 해외 거주를 위해서 비자가 필요하신 분과 또 비자를 스폰해 주실 분을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상담 필요하시면 투어닷컴으로 연락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